이게. 자, 근본적인 질문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랑 천하라면 당장에 여사가 당무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이게 왜 한동훈 씨의 특기가 뭡니까? 특기. 예. 뭡니까? 주특기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의 특기는 뭐냐면 상황을 재정의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네. 재정의한 다음에 네. 그 재정의한 논리를 근거로 해서 역습으로 갑니다. 네. 이 사람은. 네. 늘 그래요. 수사 방식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혐의가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절도고 절도인데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는 그거를 안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야 이거는 절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저러한 이 정황을 볼 때 이거는 절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절도를 시킨 과정이 문제야 이렇게 가는 게 이게 특수부검사가 하는 일인데 요걸 잘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재정의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문자를 갖고 친윤들이 지금 하려는 건 뭐였냐면 전 전당대회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친윤들이 하려는 게 뭐였냐면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진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사과를 시켰으면 됐는데 사과를 안 시켜갖고 진 거 아니냐 지금. 선거 패배 책임 한동훈 너에게 있다. 그렇죠. 선거 패배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원외위원장 일부가 네. 친윤 원외위원장들이죠. 친윤의 줄선. 원외위원장들 일부가 우리는 화가 났다. 선거를 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원외여 갖고 화가 나는데 그 원외인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는데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이 막아서라고 우린 분노한다. 한동훈 사퇴해. 기자회견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한동훈의 상황을 재정의를 해버리잖아요. 뭐라고 재정의? 지금 이게 한동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심지어 선거 때도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뭔가 압박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시켰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민의힘 사람이면 다 알죠? 김건희 여사 뭐 국정 개입 의혹도 있고 공천은 어땠을까? 뭐 예를 들면은 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앞으로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문자를 보내도 답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역습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 네. 그리고 기자회견 하려고 한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말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주장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거기다가 프레임 어떻게 씌웠어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조합 소속이고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닷컴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다가 프레임 어떻게 씌웠어요? 제2의 연판장 사태다 이것은. 근데 제2의 연판장 얘기하면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을 그냥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거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전당대회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개입한 거다라는 거를 역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당할 거를 뭐하러 지금 시도를 해가지고 두드려고 막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참 정치 하수들이다. 국민의힘 무슨 불입니까? 노란 불일까? 파란 불일까? 이거 두둥 빨간 불. 자, 김주일 쌤은 네, 저도 빨간불. 이번 주는 김민아 쌤하고 같이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네. 뭐 다른 색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색깔을 좋아하잖아, 국힘이. 제일 빨간색. 크게 지금 제일 큰 위기는 뭐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익시 빼고 익시는 어쨌든 외부 우발 변수니까 내부적으로 제일 큰 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를 주는 근데 익십을 뺄 수가 있나? 못 빼요? 뺄 수가 없는 게 지금 모든 일은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외국 나가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 오늘 출국하셨는데 출국했어요 지금. 오늘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막 했습니다. 나토에 가셨는데 나토 정상회의 가가지고 막 중요한 얘기, 외교적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관심이 없어. 없다. 그들을 아무도. 협박했어요. 너네 계속 친하게 지내면 나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무기 지원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늘 제가 뭐 여담인데 저의 그냥 느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올라온 보고를 읽는데 일정이 있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데 약간 뉘앙스가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거를 가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보고에. 그러니까 이런 일정 이거 원래 같으면 엄청 중요한 일이죠. 대통령이 지금 이 정세에서 나토 가서 연설 외교를 한다는 건데 약간 느낌이 오늘 일정에 이런 게 사실은 이게 원래 뭐 이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기사 써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귀신 들린 막장 드라마다 지금. 귀신 들렸다. 네, 귀신 들렸다 여기. 김 지금 문자 귀신 들렸다. 김민아 씨 왜 빨간불입니까? 보수 언론도 하나같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설이나 이런 데서 신문을 보니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 이게 뭐냐 이게
조선일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문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대통령의 내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는. 그렇죠. 대통령의 내락 없이는 이런 구도가 조성이 안 되는데 친윤들이 막 이거를 조직적으로 막 뭐 이슈를 만들려고 하고 문자가 나돌아다니고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거냐.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걱정을 하고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도 전당대회라는 게 적어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예? 보수 정당 어떻게 리뉴얼할 것인지 이런 가치를 놓고 뭐 싸우고 뭐 이러면서 뭔가 혁신의 어떤 그러한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뭐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이 생기는 다 게 아니고 망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뭐 논설위원을 데려와도 이거 들걸요? 아, 지금은 누구를 데려와도 이걸 들걸?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한 국민의힘 빨간불. 아까 전에 귀신 들린 막장 드라마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상황하면서 그 결론은 어떻게 나는 겁니까? 막장 드라마의 결론은? 그 드라마가 성황리에 끝났어요. 시청률 막 50% 가까이 갔을걸요? 시청률 굉장히 높았는데 두고두고 욕 먹습니다. 아, 두고두고 욕먹는다. 네, 막장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번 거가 지금 막장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거다 욕하면서 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재밌게 봤잖아. 나중에 또 욕해. 계속 욕한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보기엔 흥행은 진짜 성공이에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든 언론이 지금 10개 10대 일간지가 사설로 다 썼어. 이거를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 그 정도로 흥행은 됐는데 아마 역사에 남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이게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 않아요. 분명히 이 전당대회가 나중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시발점으로 기억이 될 수도 있겠다. 예. 누가 이긴다고 봅니까? 귀신 들린 막장 드라마의 끝에 승리자는 누굽니까? 누구랑 누가 붙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누구랑 누가 싸우는 겁니까 이제? 예? 어대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소위 말하는 친윤 인사들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막 이렇게 그 감히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주워 듣는데 중간에 들은 기자님이 누가 전해주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는 기자래 봐야 몇 명 없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소위 말하는 친윤들도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되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냥 좋게 되도록 두진 않겠다. 우리가 두지 않는다.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최소한 표차를 계속 최소로 좁혀서 큰 상처를 입힌 상태로 일단은 대표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엔 또 다른 막장 드라마를 기대하시라. 이렇게 가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김치를 꺼내고 김치로 뺨싸대기를 친다. 근데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지금 제가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할 때 본인이 너무 사람 욕해 물렁하게 아무도 쳐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한다더라. 진짜로. 쳐낸다, 이제.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그때처럼 다 모든 사람 포용하고 지금 그때 막 당내 분란까지 생기면 문제될 수 있다 막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주조실에 검사 한동훈과 브리핑룸에 서 있는 검사 한동훈 다른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취조실 모드로 한번 가자. 취조식 모두고 제가 보기에는 몇 사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 알겠습니다. 자.